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축하받으실 자리인데 국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축하를 충분히 받고 계시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법부 대법원장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정치 공세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또 폄하적인 발언들을 하시는데 그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일부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의도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전혀 동의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후보자가 아니라 저는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대법관 출신의 기수도 높은 그런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해야지 훨씬 더 수월한 거 아닙니까? 사실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대법관 중에서 후보자보다 더 높은 기수에 그리고 더 나이가 많으신 대법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법부 장악이라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후보자의 지명이야말로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법관 생활을 하면서 충분하게 법관 독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는 보여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법원장이 전화협조에 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점에서도 오히려 제가 적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야당에서 코드 인사 하시는데요. 코드 인사의 개념이 정말 무엇인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드 인사가 정실 인사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죠. 보훈 인사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후보자님이 지금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답한 것이 나왔지만은 대통령과 어떤 인연도 없고 민정수석과도 어떤 인연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드 인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보훈 인사나 정실 인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코드 인사라는 것이 저는 만약 코드 인사가 아니라 자기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인사라고 한다면 코드 인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의지 그리고 공정한 사법부를 바라는 이 코드에 맞출 수 있는 대법원장을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에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하나회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하나회는 초기 멤버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김복동 등 영남 출신 육사 11기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기수지역 상관없이 국제인권에 관심 있는 법관 3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설립 근거 하나에 전혀 없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정확하게 대법원 행정예규의 전문 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회입니다. 회원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회는 국소수의 군장교 회원 중 25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전체 법관 2,974명 중 474명 15.9%가 넘는 법관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가입 방법입니다. 하나에 가입 시 절대 복종 서약, 충성 맹세하고 가입합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법관 누구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코트넷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조직 운영, 하나의 비밀 점조직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경선을 통한 간사 회장 선출을 하고 소모임을 운영합니다. 재정 운영, 이건 하나에는 고위층이 주는 활동비 또는 재벌로부터 징수한 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법원 행정처 지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 이것이 결정적이죠. 하나에 가입된 회원들이 진급 및 보직상 특혜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전혀 혜택 없습니다. 추구하는 목표, 하나의 출생 및 권력 획득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국민의 인권 보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는 말할 필요 없죠. 하나의 성과라고 하면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 그러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연구활동 등 국제인권법과 사법법률과 이관 인권편랑 번역 출간, 인권판례 평석 발간 이런 활동입니다. 어떻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 활동 내역을 보더라도 좌파적인 단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회와 비교할 수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국제인권법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인권 기준에 관해서 또 규범에 관해서 판사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단체지 5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떤 하나의 성향을 가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1100페이지에 따르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유엔의 공식 성인화에 번역하게 됐습니다. 2, 3년마다 계속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아마 그런 말씀은 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유엔에서도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공인된 사실이죠, 후보자님? 그렇습니다. 1985년도 유엔 총회에서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준 원칙이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도 있습니다. 예, 백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장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하나회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그 하나회는 초기 멤버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김복동 등 영남 출신 육사 11기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기수지역 상관없이 국제인권에 관심 있는 법관 3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설립 근거 하나에 전혀 없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정확하게 대법원 행정예규에 전문 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회입니다. 회원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에는 국소수의 군장교 회원 중 25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전체 법관 2,974명 중 474명, 15.9%가 넘는 법관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가입 방법입니다. 하나의 가입 시 절대 복종 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축하받으실 자리인데 국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축하를 충분히 받고 계시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법부 대법원장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정치 공세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또 폄하적인 발언들을 하시는데 그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일부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의도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후보자가 아니라 저는 안정서약 충성맹세하고 가입합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법관 누구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코트넷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조직 운영, 하나의 비밀 점조직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경선을 통한 간사 회장 선출을 하고 소모임을 운영합니다. 재정 운영,
이건 하나에는 고위층이 주는 활동비 또는 재벌로부터 징수한 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국제임금법 연구회는 법원 행정처 지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 이것이 결정적이죠. 하나에 가입된 회원들이 진급 및 보직상 특혜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전혀 혜택 없습니다. 추구하는 목표, 하나의 출생 및 권력 획득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국민의 인권 보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는 말할 필요 없죠. 하나의 성과라고 하면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 그러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연구활동 등 국제인권법과 사법법률과 이행한 인권표 야당에서 코드 인사 하시는데요. 코드 인사의 개념이 정말 무엇인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드 인사가 정실 인사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죠. 보훈 인사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후보자님이 지금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답한 것이 나왔지만은 대통령과 어떤 인연도 없고 민정수석과도 어떤 인연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드 인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보훈 인사나 정실 인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코드 인사라는 것이 저는 만약 그 코드 인사가 아니라 자기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인사라고 한다면 코드 인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의지 그리고 공정한 사법부를 바라는 이 코드에 맞출 수 있는 대법원장을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대법관 출신의 기수도 높은 그런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해야지 훨씬 더 수월한 거 아닙니까? 사실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대법관 중에서 후보자보다 더 높은 기수에 그리고 더 나이가 많으신 대법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법부 장악이라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후보자의 지명이야말로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법관 생활을 하면서 충분하게 법관 독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는 보여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법원장이 전화협조에 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점에서도 오히려 제가 적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